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요즘 AI와 관련된 기대가 되게 많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 AI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기대감도 아주 큰데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의 수혜가 많다라는 또 전망도 많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또 관련 에너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게 우리 강재구 연구원이 지난주 월요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종합하는 리포트를 내게 됐습니다. 상당히 길고 내용이 자세한 편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가장 좋지만 이 내용을 좀 요약해주는 차원에서 오늘 상당히 오랜만에 거의 한 분기 만인 것 같은데 우리 강재구 연구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재구 연구원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첫 리포트를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결국 기본이 됐던 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자가 커지는데 이럴 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사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예.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하반기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AI 관련돼서 강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 간에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초기에는 모든 기업들이 AI 덕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자들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무차별적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S&P에서 제공하는 이제 하드웨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가 올 2월 달부터 오픈 AI가 그때 이제 소라를 공개하게 되거든요. 소라가 공개된 때부터 이제 하드웨어 지수가 소프트웨어를 월등하게 이제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주가로 봤을 때 오픈 AI의 소라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좋다라고 느끼고 주식을 샀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보통 모든 펀더멘탈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하드웨어를 한번 찾아봤다라고 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차별화가 나타난 거잖아요, 주가에서. 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어도비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 플랫폼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컸던 기업입니다. 네. 네, 그런데 소라가 나오면서 굳이 어도비를 쓸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AI 수혜를 잘 받고 있어요라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 소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주가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뭐 어도비도 나름 이제 소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AI를 학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프리미어 제품에 이 소라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뭐 사실상 이제 백기를 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있어서는 좀 이게 투자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예도 하나 이렇게 들어드리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고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AI의 위력을 좀 보여준 기업입니다. 바둑이죠, 알파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제미나이라고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자꾸 잘못된 답변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챗GPT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구글에. 네. 예. 잘못된 답변을 내놓으니까 소비자나 혹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해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좀 일깨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소라가 나오고 원래 어도비가 그런 거를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갖다 쓰는 방법으로 가고, 구글도 알파벳도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퀄리티가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제일 잘 되는 게 있고 이 잘 되는 거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 AI와 관련된 수혜를 하드웨어가 볼 건데, 우리 첫 번째 가정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아질 거라는 가정.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작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넌지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 팀에서 이제 AMD와 컨퍼런스 콜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용 반도체 교체 주기가 좀 밀리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됐어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AI용 반도체를 좀 구하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AI용 반도체 구매 집중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AI 최적화를 위해서
그에 대한 인프라를 더 이상 좀 그러니까 투자를 미루기 힘든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강연구원의 얘기는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면 엔비디아와 관련된 뭐 허퍼든 블랙베리는 놔준 거지만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거는 조금 천천히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제대로 돌리기 위한 반도체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러기 위한 뒷받침으로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기업의 주가하고 데이터 센터의 이 교체 주기 같은 게 맞물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클라우드 기업이 뭘 하면 데이터 센터 오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 유형 자산 증감을 통해서 좀 데이터 교체 주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유형 자산 증감을 보게 될 경우에 증가율이 2018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줄어듭니다. 뭐 당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걸 위해서 많은 투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수요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투자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제 수명 주기와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최초 설계를 할 때 10년에서 15년 수명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구성품, 특히 두뇌 역할을 하는 서버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이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당연히 뭐 5년이라 잡고 2018년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럼 5년 뒤인 2023년에는 투자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라든지 높은 금리 그리고 불안한 경제로 인해서 이러한 투자들이 좀 밀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가 밀렸는데 이걸 계속 미룰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AI에 대응하려면 더 이상은 투자를 미룰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AI 수요를 어쨌든 받아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AI 개발 적용 수요는 이제 투자의 당위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투자를 늘린다 하면은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환호하고 있는 거죠.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실적을 개선시킨 모범적인 사례는 당연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플랫폼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광고 매출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주 환원까지도 강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성장하는 애저가 이번에 한 번 더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애저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이름인데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매출 규모가 커지니까, 기저가 커지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매출 증가율 자체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강재구 연구원 생각에는 이게 AI와 관련된 걸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AI가 매출이 된다라는 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인터넷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메일도 보내고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비용도 줄고 생산성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이 AI가 과연 이 생산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재밌는 이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포춘 500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고객센터 근무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에 훼손이 없이 이 13.8%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결론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AI 덕분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는데요.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2023년 팟캐스트에 나와서 챗 GPT-3가 한 번 답변을 할 경우에 2센트의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1시간 동안 100번의 답변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환율을 1,35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시간당 2,7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9,8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의 27%의 비용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 거긴 하지만 실제 만약에 도입을 하고 이 GPT가 그 정도로 되게 좀 효율이 생기면 아주 싸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얘기는 이제 기업 얘기 했으니까 자료에 보니까 국가들도 막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 국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는 이 국가 단위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G2,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쟁적인 투자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 G2가 국가 단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투자 규모나 이제 이 기술 수준에는 당연히 미국이 좀 한참 앞서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저력을 좀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은 AI 연구 개발 학술지는 중국이 가장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비중은 39.8%로 10%인 미국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인용된 학술지나 학회 등도 중국이 현저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론적 토대는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중국의 AI 발전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뭐 각종 규제라든지 이걸 방해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좀 적극적인 투자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5월 15일에 있었던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AI 로드맵입니다. 매년 320억 달러의 비국방 AI용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G2의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AI 인프라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데 이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 국가들도 AI를 되게 중시하면서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건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사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리포트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종목을 고르셨더라고요. CPU, GPU, 그다음에 SSD, 그다음에 전력 이렇게 되는데 이 CPU 관련해서 먼저 종목 하나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이 AI가 산업의 구조를 좀 변화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상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서버 CPU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AMD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MD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는 인텔의 PC 시장 CPU 점유율을 이제 먹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주가가 올라가는 선순환이 나타났었습니다. 서버 CPU 시장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PC 시장에서 봤던 그런 2등의 매력적인 추격 스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버 CPU 시장의 사실 이 절대적인 강자는 인텔의 제온이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약 91% 정도였고요. 그런데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7% 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뺏긴 점유율은 이제 AMD가 가져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텔과 AMD의 가장 큰 차이는 GPU의 유무입니다. AI로 인해서 GPU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가성비가 좋은 AMD의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서버용 CPU까지 AMD 거를 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AMD는 서버 CPU 시장을 하반기에도 시장 점유율이 커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CPU 얘기를 하면서 GPU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또 GPU 관련된 종목을 얘기를 하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GPU는 당연히 GPU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 보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히든 밸류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사람들은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AI PC 시장도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AI 노트북 연평균 성장률이 59%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미디어텍 그리고 TSMC와 함께 개발한 ARM 기반의 AI PC용 CPU 출시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PC 시장, 그러니까 PC 칩 시장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x86이라 불렀던 X86. 예, 이 아키텍처가 ARM 기반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86 인텔의 기반이겠죠? 맞습니다. 네. 인텔의 높은 시장 점유율의 근원인데 아무래도 AI PC라는 것 자체가 전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RM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텔의 리더십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GPU에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 기술력과 거기다가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ARM 기반의 칩을 설계를 했었고 거기다가 생산에 있어서는 이제 TSMC라는 최강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칩이 나오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 연말로 넘어갈수록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이라든지 그리고 NIM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이 밸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새벽에 했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주가가 올라서 $1,000를 아마 현재는 시간외는 돌파한 상태라서 드디어 다시 고점을 넘긴 상태이긴 한데 우리 강재구 연구원의 얘기는 좋은 회사하고 많이 오르고도 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CPU 시장의 기반이 바뀌면서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새로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장 장치, 특히 SSD 관련된 종목을 하나 골라오셨던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많이 아는데 사람들이 이 대신 웨스턴 디지털을 픽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가 그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 수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보다는 중국 쪽 수혜를 더 볼 수 있는 게 전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하드디스크, 물론 SSD도 많이 쓰였지만은 하드디스크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유리하겠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송 속도라든지 이러한 점에서는 SSD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SSD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덕분에 관련된 이제 골칫거리였던 SSD 업황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웨스턴 디지털의 기본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있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 부분을 좀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마이크론이 문제가 됐어요.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고 미국은 마이크론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죠. 상대적으로 웨스턴 디지털은 이러한 갈등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혜를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도 사실 이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마이크론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은 디램하고 낸드를 다 하는 종합 메모리 회사이고요. 우리로 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일 수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현재는 디램은 없고 낸드만 있는 약간 일본의 키옥시아 비슷한 회사입니다. 강재구 연구원 생각은 뭐 메모리 회사로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덜 오른 점도 있고 그리고 특히 SSD를 좋게 보는데 SSD만 있으니까 더 레버리지가 큰 거고 그리고 중국 관련성 때문에 마이크론보다는 웨스턴 디지털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전력 관련된 종목도 하나 골라오셨는데 AES 코퍼레이션이라고 돼 있네요. 저도 이걸 잘 좀 생소한 종목인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AES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춘 500대 안에 드는 기업 중 하나고요. 독립발전 사업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별명이 이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공급이 돼야 됩니다. AES의 고객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 이런 주요한 클라우드 업체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력은 확실히 검증받았다라는 부분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 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무탄소 배출을 좀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는 이제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멘스와 함께 플루언스 에너지를 이제 설립할 정도로 저장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강화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화력 발전소들을 좀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봤을 때 이 매각한 자금은 당연히 부채 탕감에 쓰이기도 하고 주주 환원 강화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올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수혜주로 서버 CPU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AMD, 그리고 AI PC와 그리고 하반기 신제품 모멘텀이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SSD 스토리지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 전력 수요 급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ES 코퍼레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좋고 AI가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지난주에 이 리포트 그 전에 쓴 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요 수혜를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CPU, GPU, SSD 전력으로 나눠서 종목을 추천한 리포트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요거 저희 계좌에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들으시고 나면은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고 안 보셨더라도 지금 들은 내용만으로도 뭔가 궁금하다. Q&A 달아주시면 제가 혹시 Q&A 할 때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강재구 연구원 한 번 더 초대해서 그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봐주셔서도 감사합니다.